안녕하세요. 오디오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오늘의 코인 뉴스 2026년 1월 14일자 핵심 소식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올랐다고만 하기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하루의 움직임만 봐도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불안, 그리고 뭐랄까 큰 손들의 전략까지 모두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연결이 돼요. 첫째, 모두를 환호하게 만든 미국 CPI 발표와 그로 인한 비트코인 급등.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시장의 진짜 속마음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둘째, 이 불안감의 근본 원인인 미국 규제 문제, 시장의 명운을 갈 클래리티 법안이 왜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셋째, 바로 이 혼란 속에서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돈의 흐름 중심에 선 리플, XRP의 두 얼굴이죠. 아찔한 단기 하락 신호와 강력한 장기 상승 신호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 드릴게요.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부터 가장 주목받는 자산의 미시적인 움직임까지 오늘 이 이야기들을 따라오시면 시장의 진짜 맥점을 짚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오늘 시장에 그야말로 축포가 터졌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이 2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죠.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동력은 단연 미국 거시경제 지표였어요. 저희가 이제 CBC 뉴스, 서울경제, 데일리 임팩트 자료를 좀 종합해서 보니까요.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2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네네, CPI. 이게 시장의 예상을 살짝 밑돌았더라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2월 근원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2.7%였거든요. 잠깐만요. 고작 0.1%포인트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은 거의 2달 만에 최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열광적으로 반응했어요. 이건 좀 과한 것 아닌가요? 이 작은 차이가 대체 뭘 의미하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에 반응하는 시장의 태도를 읽어야 해요. 지금 시장은 뭐랄까 잔뜩 움츠린 용수철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 용수철이요? 네,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신호만 기다리면서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거죠. 0.1%라는 작은 차이라도 드디어 인플레이션에 잡히고 있다. 곧 돈 푸는 시대가 다시 온다는 기대를 폭발시키는 일종의 방아쇠가 된 거예요. 아하. 이건 시장의 펀더멘탈이 갑자기 강해졌다기보다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에 거의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인 거죠. 아, 시장이 얼마나 금리 인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 같은 거군요. 그래서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확 쏠린 거고요. 저희가 데일리 임팩트랑 서울경제 보도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4.8%나 급등해서 95,6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땠어요? 다른 주요 코인들도 다 같이 올랐죠. 이더리움은 무려 7.4% 넘게 폭등해서 3,324달러를 기록했고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룰 XRP도 5.5% 이상 상승하면서 2.1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가격은 이렇게 폭등하는데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여전히 26점으로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네, Why XRP is falling 이라는 기사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던데 가격하고 심리 사이에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이번 랠리의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죠. 투자자들도 머리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이게 진짜 계속 갈까 하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호재에 몸을 맡겨서 가격은 끌어올렸지만 시장 저변에 깔린 그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탐욕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불안감의 가장 큰 원인이 결국 규제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단기 호재에 마냥 기뻐하기엔 이 시장의 장기적인 운명을 결정할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마침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법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아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통칭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요. 저희가 본 비트코인 프라이스 아이스 100K 관련 기사를 보면 이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시장에 혼란을 줬던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네, SEC.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이 두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거예요. 특히 CFTC에 더 많은 권한을 줘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라 시장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규제가 명확해진다니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좋은 소식 같은데요. 그런데 이 중요한 법안이 좀 어이없는 이유로 좌초될 위기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대체 무슨 일인가요? 네. US crypto bill faces collapse as stablecoin rewards dispute deepens 라는 기사에서 이 갈등을 아주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스테이블코인 보상, 쉽게 말해서 이자 지급 문제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문제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거죠? 현재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은 고객이 맡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 2에서 4%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요. 네. 이게 엄청난 수익원이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 코인베이스는 2025년에만 이 활동으로 약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어요. 잠깐만요. 코인베이스 한 곳에서만요. 스테이블 코인 이자 관련 수익이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제 왜 이들이 법안 전체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판이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법안 초안에 이 보상 지급 주체를 은행처럼 규제된 금융기관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포함된 거예요. 아, 그러자 코인베이스는 만약 그렇게 되면 법안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초강수를 든 거죠. 반대편에는 당연히 전통은행권이 있고요. 은행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그럼요. 은행들은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자신들의 예금을 다 빼앗아 갈 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미국 재무부는 최대 6.6조 달러의 예금이 은행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할 정도니까요. 한쪽은 미래의 수익원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쪽은 현재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38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가 이 싸움에 걸려 있는 거죠. 번스타인 분석가들은 만약 2026년 2분기까지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중간 선거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입법 기회 자체가 몇 년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시장의 미래를 위한 명확성이 거대 기업들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발목 잡힐 위기에 처한 거군요. 네,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렇게 규제를 둘러싸고 거대 자본들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동안 소위 스마트 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이 불확실성 속에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보인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을 코인시어스의 최신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Money flows out from Bitcoin and Ethereum into Solana and XRP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인데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우선 지난 한 주간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전체에서는 총 4억 5,400만 달러가 순유출됐어요. 4억 5천만 달러요? 네, 겉으로 보기엔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디서 돈이 빠져나갔는지를 봐야 해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비트코인 펀드에서 4억 500만 달러, 이더리움 펀드에서 1억 1,60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유출액의 거의 전부가 이 두 코인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덩치가 크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비중을 줄였다는 거네요. 그럼 그 빠져나간 돈은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떠난 건가요? 아니면? 바로 그 지점에서 자본 회전, 즉 캐피탈 로테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본 회전이요? 네, 자금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으로 이동했어요. 보고서를 보면 리플 XRP에 458만 달러, 와, 그리고 솔라나 SOL에 3,280만 달러, 그리고 수이 SY에도 760만 달러가 순유입됐어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시장 전체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데 특정 알트코인으로는 오히려 돈이 댄처럼 밀려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투자자들이 뭘 보고 움직인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투자자들이 더 이상 시장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거시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베타 자산으로 취급하고요. 네? 솔라나나 XRP처럼 개별적인 호재나 성장 스토리를 가진 자산들은 시장 상황과 별개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알파 투자 대상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자금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 돈의 흐름이 훨씬 더 똑똑하고 선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돈의 흐름이 정말 정교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그 전술적 투자의 중심에 서서 자금 유입 1위를 차지한 XRP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XRP는 최근 하락세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오늘 급등하긴 했지만 반기 차트만 보면 정말 아찔한데 이 상반된 신호들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XRP는 현재 단기적인 기술적 약세와 장기적인 펀더멘털 강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야말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약세 관점, 즉 비관론부터 살펴보죠. Why XRP is Falling이라는 기사에서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XRP는 주는 2개월 내 최악인 7거래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어요. 1월 6일 고점과 비교하면 13%나 빠졌죠. 7일 연속 하락이요? 네. 그런데 기술적으로 더 심각하게 보는 신호는 핵심 저항선인 200일 지수 이동 평균 EMA에서 세 번째로 저항을 맞고 밀려났다는 점이에요.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요? 그게 트레이더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좀 더 쉽게 비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200일 EMA는 시장의 장기 기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장기 기억. 네. 지난 200일간의 평균 가격 추세를 보여주는 선인데 이걸 뚫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진다는 건 이 가격 이상으로는 올라갈 힘이 장기적으로 부족하다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해요. 과거에도 이 패턴이 나타났을 때 큰 폭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가들은 최악의 경우 현재 가격에서 40%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요? 네. 지지선으로 2.0달러, 1.9달러, 최종적으로는 1.25달러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40% 추가 하락 가능성이라니 단기적인 차트만 보면 정말 공포스러운 경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오늘 급등한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강세 관점의 근거는 뭔가요? 강세 관점의 근거는 훨씬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입니다. 더 모틀리 풀하고 FX 코인즈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오늘 급등은 앞서 다룬 CPI 둔화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어요. 특히 클래리티 법안 초안에 XRP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동일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려지면서 그 지긋지긋했던 규제 리스크가 드디어 해소될 거라는 기대가 폭발한 거죠. 아, 펀더멘털 측면에서 아주 큰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도 XRP 현물 ETF로는 꾸준히 자금이 유입돼서 누적 순유입액이 1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와,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기 트레이더들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파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이 싸게 살 기회다 하면서 오히려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는 개인들의 공포 물량을 장기적인 가치를 믿는 기관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형국이죠. 2026년에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가 본격화되고 규제까지 명확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일 거라는 분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지금 XRP는 단기 차트를 보는 트레이더들의 공포와 장기 펀더멘털을 보고 저점 매수하는 기관들의 탐욕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로 이어져요. 비트코인은 점점 더 거시경제 지표에 반응하는 디지털 금처럼 안정적인 자산의 성격을 띄어가고 있어요. 반면 솔라나와 XRP 같은 알트코인들은 개별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전술적인 투자 대상으로서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진정한 초과 수익, 즉 알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거시경제의 흐름을 타는 비트코인의 안정성일까요? 아니면 특정 내러티브를 가진 알트코인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일까요?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께서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시장은 항상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그 흐름의 본질을 읽으려는 노력이 결국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심도 있는 코인 뉴스와 분석은 저희 유튜브 채널 완전 마구에서 매일 만나보실 수 있어요. 특히 평일 오전에는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차트 분석과 시장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을 즉각적으로 전달해드리는 시황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세요.
네,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시장을 볼 수 있으니 훨씬 더 생동감이 있죠. 지금 바로 완전마구 채널에 방문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 기능을 통해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